가을 햇살이 기울어가는 오후 4시. 김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점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는 굽고 눈빛은 또렷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특히 이마의 주름들은 마치 한 권의 책에 적힌 수많은 이야기처럼 보였다. 만수 책방. 간판도 색이 바래로 글씨도 흐려졌지만 이 작은 서점은 4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켜온 터줏대감이었다. 처음 이곳을 연 것은 만수가 30살 때였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유산으로 시작한 서점이었는데 그때는 동네 아이들이 줄을 서서 만화책을 빌려 읽던 활기찬 곳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큰 서점들이 생기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만수 책방을 찾는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는 하루에 2~3명 정도의 단골 손님들만이 가끔 들러 오래된 책 한 권씩을 사가는 정도였다. 그래도 만수는 이 서점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아니, 포기할 수도 없었다. 이곳에는 그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수야, 이 서점만큼은 끝까지 지켜라. 언젠가 소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될 거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도 만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창문을 다 닫은 만수는 안으로 들어가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매일 하는 일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웠다. 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이다. 김만수 사장님,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예정이라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매각하기 좋은 시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매출이 적어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고 만수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아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서점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는 단순히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첫사랑 편지를 책 사이에 끼워두고 간 대학생, 취업 공부를 위해 매일 와서 책을 읽던 청년, 아이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고르며 행복해하던 젊은 엄마들, 그 모든 기억들이 이 서점을 떠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오후 6시가 되어 문을 닫을 준비를 하던 만수는 문득 책장 구석에 쌓인 먼지를 발견했다. 아마 몇 달 전에 정리했을 때 놓친 부분인 것 같았다. 그는 걸레를 들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책장 맨 위 선반은 만수도 평소에 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오래된 백과사전이나 아버지 시대의 고전, 문학책들이 놓여 있는 곳이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선 만수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조선문학선집이라는 낡은 책 뒤편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호기심이 생겨 그 책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책 뒤편에 누런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봉투는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었고 모서리는 조금씩 헤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봉투 앞면에 적힌 글씨였다. 친애하는 김태식 형에게. 김태식. 그것은 만수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봉투 뒷면을 보니 발신일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종달. 박종달.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만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소주 한 잔에 취해 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던 모습. 종달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옛날 일은 그만 잊어요라고 말씀하셨다. 아, 그렇다. 박종달은 아버지의 옛 친구였다. 전쟁 때 함께 싸웠던 전우였다고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연락이 끊어져서
아버지는 평생 그를 그리워하셨다. 만수는 의자에서 내려와 봉투를 들고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 작은 전등을 켜고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표는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 나갔지만 소인서인의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다. 1953년 12월 15일. 만수가 태어나기 3년 전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봉투를 열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아버지 앞으로 온 편지였고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왜 이 편지가 아버지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 서점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을까? 호기심이 조심성을 이겼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편지를 펼쳐든 만수는 첫 줄을 읽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태식 형에게. 이 편지가 형에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봅니다. 형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살아계시기는 한지 매일매일 걱정됩니다. 만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60년이 넘은 세월을 뛰어넘어 전해지는 진심이 느껴졌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뛰어놀던 마을은 반쪽이 사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도 보이지 않고 형의 가족들 소식도 알 수 없어서 매일 마음이 아픕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박종달은 전쟁 중에 만수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추위에 떨며 함께 나누어 먹던 주먹밥, 적진에 포위되었을 때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이야기, 고향에 돌아가면 함께 농사를 짓자던 약속들. 형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작은 서점을 하나 내고 싶다고.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다고. 혹시 형이 정말로 서점을 내셨다면 언젠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의 꿈이 서점을 여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아버지는 왜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형, 저는 곧 이곳을 떠날 예정입니다. 남쪽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을 찾는 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형이 이 편지를 받는다면 부디 답장을 보내주세요. 저희 주소는 그런데 제가 언제 어디로 갈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은 이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겠습니다. 형의 평안과 건강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법, 박종달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만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60년도 넘은 세월 동안 책장 뒤에 숨어 있던 이 편지에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왜 이 편지가 아버지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아버지는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계셨을까? 만약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아버지의 인생이 달라졌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만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다. 이 서점만큼은 끝까지 지켜라. 언젠가 소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될 거다. 혹시 아버지는 이 편지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박종달이나 그의 가족이 이곳을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만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박종달이 아직 살아계실까? 아니면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바깥으로 나가보니 해가 완전히 져서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만수는 다시 서점으로 돌아가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작은 편지 한 장이 6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숙연했다. 그날 밤 만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서점에 머물렀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었다. 읽을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동시에 박종달이라는 분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갔다. 내일은 이 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 만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찾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박종달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 문을 열었다. 어젯밤 발견한 편지가 대속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깨어나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편지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만수는 아버지의 사진을 찾아 꺼냈다. 서점 구석 서랍에 보관해둔 낡은 앨범에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찾아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쟁이 끝난 직후의 모습일 것 같았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은 지금의 만수가 기억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젊음의 패기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그리움 같은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전쟁의 아픔과 잃어버린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왜 이 편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만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평생 과묵한 분이셨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으셨다. 가끔 술 한 잔에 취하면 종달아 라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말을 하셨지만 그것이 이렇게 깊은 우정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은 몰랐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만수가 감기로 며칠 학교를 빠지고 집에 있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서점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오셨다. 그리고는 만수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이 내렸는지 확인하신 후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만수야, 친구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야. 아버지도 젊었을 때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아이였던 만수가 왜요?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했다.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아쉬움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중학교 1학년 때 전쟁을 다룬 TV 드라마를 가족이 함께 보던 날이었다. 드라마에서는 전쟁 중에 헤어진 친구들이 수십 년 후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가 왜 그래요? 라고 물으시자 아버지는 저런 일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도 만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박종달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이었다. 만수는 책장으로 다가가 어제 편지를 발견했던 그 자리를 다시 살펴보았다. 조선문학선집 뒤쪽, 정말 찾기 어려운 곳이었다. 혹시 다른 것들도 숨겨져 있을까 싶어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러자 같은 선반 끝쪽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열어보니 그 안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작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모두 흑백 사진이었는데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함께 찍은 것들이었다. 그중 한 사진에서 만수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젊은 남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흐릿하게 쓰여진 글씨가 있었다. 1953년 봄, 태식이와 종달이.
바로 박종달이었다.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이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활짝 웃고 있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두 청년의 모습이었다. 만수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친구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다. 일기장도 펼쳐보았다.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짧은 글들이었다. 1953년 4월 3일. 오늘 고향에 돌아왔다. 모든 것이 변해 있다. 우리 집도, 마을도, 사람들도. 종다리는 어디 갔을까? 살아있기를 바란다. 1953년 5월 15일. 서점을 열었다. 종다리와 약속했던 그 서점. 언젠가 종다리가 찾아오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1953년 12월 20일. 오늘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다. 종다리에게서 온 편지였다. 하지만 너무 늦게 받았다. 종다리는 이미 이곳을 떠났을 것이다. 내 답장을 받을 수 있을까? 만수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박종달의 편지를 받으셨던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일기를 더 읽어보았다. 1954년 1월 10일. 종다리에게 답장을 썼지만 돌아왔다. 주소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종다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내가 답장을 못 보내서 서운해하고 있을까? 1954년 3월 1일. 오늘부터 종다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 근처 모든 우체국에 문의해 보았다. 하지만 소식이 없다. 종다리의 편지는 소중히 보관해 두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해서. 아, 그랬구나. 아버지는 박종달의 편지를 받으셨지만 답장을 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평생 그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지만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1955년 12월 31일. 올해도 종다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이 서점을 지키겠다. 종다리가 와서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수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왜 평생 이 서점을 지키셨는지, 왜 소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박종달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젠가 그가 이곳을 찾아올 것을 믿으며. 그때 갑자기 만수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만수야, 서점에 있는 모든 책들을 잘 보관해라. 특히 문학 코너에 있는 오래된 책들 말이다. 그 안에는 소중한 것들이 숨어 있어. 그때는 그냥 책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으로 이해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편지와 사진들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시려 했던 것 같았다. 만수는 다시 편지를 펼쳐 읽어보았다. 박종달의 간절한 마음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전해졌다. 형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작은 서점을 하나 내고 싶다고.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다고. 혹시 형이 정말로 서점을 내셨다면 언젠가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서점을 내셨다. 그리고 평생 박종달을 기다리셨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다시 만날 수 없었다. 만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60년 전의 젊은이들의 우정과 그리움이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웠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박종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 살아계실까? 아니면 그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살펴보았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주소였다. 하지만 60년도 넘은 주소라 지금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도 한번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았다. 혹시 박종달의 후손들이 아직 그 지역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만수는 결심했다.
이번 주말에 안동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60년 만에 아버지의 편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그날 오후 만수는 평소보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아버지의 미완의 소원을 이어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서점 문을 닫기 전 만수는 편지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 제가 박종달 아저씨를 찾아보겠습니다. 60년 늦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안동 여행을 준비하며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박종달이 서점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주말이 되어 만수는 안동행 버스에 몸을 맡겼다. 가방 안에는 박종달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60년 만에 떠나는 이 여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이 있었다. 안동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택시를 탔다. 기사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손님, 이 주소가 맞나요? 이 동네는 한 20년 전에 재개발되어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예요. 만수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역시 60년이나 지난 주소라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해 보니 아쉬웠다. 그래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정말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였다. 안동 새마을 아파트라는 간판이 서 있었다. 만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사정을 설명했다. 관리소장은 50대 남성이었는데 만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시절 이야기시군요. 저희 아버지가 이 동네 토박이셨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요? 관리소장은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불렀다. 잠시 후 지팡이를 짚고 온 80대 노인이 나타났다. 박종달이라고 하셨나요? 노인이 만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1953년경에 이곳에 살았던 분입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종달, 아, 혹시 전쟁에서 돌아온 후 잠시 이곳에 머물렀던 젊은이 말씀인가요? 만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친구분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서 찾고 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다. 노인은 안경을 쓰고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 이거 종달이 손글씨 맞네요. 그때 저도 어렸지만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전쟁에서 돌아온 후 몇 달 동안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남쪽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정확히 어디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손뼉을 쳤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우리 동네 이장님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혹시 김태식이란 이름의 사람이 자신을 찾으러 오면 연락해달라고 말이에요. 정말요? 네. 그런데 그 이장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아, 맞다. 이장님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지금 이 근처에서 약국을 하고 있어요. 노인의 안내로 만수는 제일약국이라는 작은 약국을 찾았다. 약국 주인은 60대 남성이었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자 놀라며 말했다. 어머, 정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박종달이라는 청년이 김태식이라는 친구를 찾고 있다고요. 혹시 박종달 씨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부산이라고 들었어요. 부산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60년도 넘은 일이네요. 부산. 만수는 메모했다. 단서가 하나 더 생겼다. 혹시 성함이나 연락처 같은 건 남기지 않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그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소득이 있었다. 박종달이 부산으로 갔다는 정보라도 얻었으니까. 만수는 안동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은 안동보다 훨씬 큰 도시였다. 60년 전의 흔적을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부산역 근처의 여관에 짐을 풀고 만수는 시청과 구청을 돌아다니며 주민등록 자료를 찾아봤다. 하지만 60년도 넘은 자료는 대부분 폐기되거나 전산화되지 않아 찾기 어려웠다. 며칠째 헛걸음만 하던 만수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막연하게 찾아다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의외의 곳에서 희망이 보였다. 부산 중구에 있는 오래된 교회에서였다. 그곳 목사님이 60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소망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찾아간 만수는 80대의 원로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 박종달. 목사님은 만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1950년대에 이곳에 온 전쟁 피해자들이 참 많았어요. 모두들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죠. 혹시 박종달이라는 이름 기억나시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름의 청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자리도 구해주고 결혼도 시켜줬던 기억이 나네요. 만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혼요? 네. 그 시절에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남녀들끼리 맺어주는 일이 많았거든요. 서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아, 그런데 그 청년이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1960년대 초였을 거예요. 서울이요? 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 잠깐만요. 목사님은 일어나서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 오래된 장부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게 그 당시 교회 명부예요. 혹시 도움이 될지. 장부를 펼쳐보니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교인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만수는 박종달이라는 이름을 찾아 한 페이지씩 넘겨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박종달 1925년생 -1954년 입교. 1955년 결혼 배우자 이순자. 1962년 서울 이주. 만수는 손이 떨렸다. 박종달은 정말로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순자라는 여성과 결혼해서 서울로 이주했다. 목사님, 혹시 서울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시절에는 연락도 잘 안 되었고, 하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서울 변두리로 갔어요. 그래도 큰 소득이었다. 박종달이 1962년에 서울로 이주했다는 사실과 부인의 이름까지 알아냈으니까 만수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간 서울의 여러 구청을 돌아다니며 주민등록 자료를 찾아봤다. 하지만 역시 60년 전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만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점으로 돌아왔다. 며칠간의 수소문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실망감이 컸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만수가 돌아보니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보였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이 서점이 김태식 씨가 하시던 곳인가요? 만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 네. 맞습니다. 김태식은 저희 아버지셨는데 어떻게 아셨나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박종달의 딸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6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다. 정말 박종달의 따님이세요? 네.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으셨던 김태식 아저씨의 서점이 여기 맞나요? 만수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들어오세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60년 만에 두 친구를 이어주는 다리가 놓인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김태식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박종달 아저씨를 그리워하셨어요. 박미영도 눈물을 흘렸다.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김태식 형을 찾고 계셨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6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만수는 박종달의 편지를 꺼냈다. 박미영은 아버지의 글씨를 보는 순간 오열했다. 그날 오후 작은 서점에서는 60년을 뛰어넘은 감동적인 재회가 이뤄졌다. 서점 안으로 들어온 박미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다.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작은 공간, 세월의 흔적이 담긴 나무 책장들, 그리고 따뜻한 조명.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 서점이었다. 정말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서점이네요.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수는 그녀를 의자에 앉게 하고 차를 끓이러 갔다. 두 사람 모두 아직 이 놀라운 만남이 실감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서점을 찾게 되셨나요? 만수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물었다. 박미영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치매가 심해지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태식 형에 대한 기억만큼은 생생하셨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계속했다. 매일같이 태식이를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서울 어디선가 서점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서울의 오래된 서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래전부터 찾고 계셨던 거군요. 네. 벌써 3년째예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의 헌책방과 오래된 서점들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김태식이라는 이름의 서점, 사장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성함을 간판에 내걸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던 중 어제 이 근처 문구점 아주머니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만수 책방 사장님의 아버지가 김태식이셨다고요. 아, 그 문구점. 만수는 옆 건물에 있는 문구점을 떠올렸다. 그곳 사장님과는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오늘 찾아왔는데 박미영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여기였네요. 아버지가 그토록 찾으셨던 바로 그곳이. 만수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평생 기다리셨던 그 사람의 딸이 결국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박종달 아저씨는 어떤 분이셨나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미영은 잠시 추억에 잠긴 듯 멀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전쟁의 상처가 깊으셨지만 가족들에게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부산에서 마기를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와서는 건축 일을 하셨어요. 손재주가 좋으셔서 나중에는 작은 건축회사를 차리시기도 했어요. 박미영은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앨범을 펼치자 박종달의 일생이 사진으로 펼쳐졌다. 젊은 시절 부산에서의 모습, 결혼 사진,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사진들. 이분이 박종달 아저씨시군요. 만수는 사진 속의 박종달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은 분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어머니는 15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슬퍼하셨는데
그때부터 김태식 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주 하기 시작하셨어요. 박미영은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편지예요. 김태식 형을 찾으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김태식 형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열어봐도 될까요? 네. 아버지께서 그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박종달의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다. 태식 형에게 이 편지를 형이 직접 읽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형의 가족이 대신 읽고 계신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요. 저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형도 비슷한 나이가 되셨겠죠. 우리가 젊었을 때 늙어서도 친구하자고 약속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네요. 평생 형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형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형이 꿈꾸셨던 서점 정말 내셨나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평화를 느끼는 그런 곳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 아이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이제 저도 형을 만나러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혹시 형이 먼저 가셨다면 저도 곧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젊었을 때처럼 밤새워 이야기해요.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힘들었고, 무엇이 기뻤는지 모든 이야기를 나누어요. 형의 영원한 친구 박종달. 편지를 다 읽은 만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60년 넘게 이어진 우정의 무게가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저도 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있어요. 만수는 일어서서 아버지의 일기장과 사진들을 가져왔다. 아버지도 평생 박종달 아저씨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 서점을 지키면서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리셨고요. 박미영은 김태식의 일기를 읽으며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다. 두 분이 서로를 이렇게 그리워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만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해요. 만수가 말했다. 아저씨, 저희 아버지 사진도 있어요. 박미영은 60년 전 두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다. 만수도 아버지가 남긴 같은 사진을 꺼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60년 전 두 청년의 우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두 분의 인연 덕분일까요? 박미영이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언젠가 소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될 거지라고 하셨는데 박미영 씨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종달의 삶, 김태식의 삶, 그리고 두 가족의 이야기들. 아저씨, 앞으로도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저는 이제 아버지를 여인 슬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이곳은 이제 박미영 씨의 집이기도 해요. 박미영이 돌아간 후 만수는 서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사진과 박종달의 편지를 앞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버지, 박종달 아저씨, 이제 편히 쉬세요. 두 분의 우정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두 친구는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 함께 웃고 있었다. 세월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그들의 우정은 자식들을 통해 다시 이어졌다. 그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의 힘이었다. 박미영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만수는 매일 아침 서점 문을 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60년간 잠들어 있던 이야기가 되살아나면서 이 작은 서점이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박미영이 서점을 찾았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실 줄 알았어요. 박미영은 화분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제라늄이에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꽃이에요. 이곳에서 키우시면 어떨까 해서. 고맙습니다. 서점이 더 생기 있어 보이네요. 만수는 화분을 햇빛이 잘 드는 창가로 옮겨 놓았다. 작은 빨간 꽃들이 따스한 오후 햇살을 받아 더욱 예쁘게 빛났다. 아저씨, 제가 어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박미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무엇인가요? 우리 아버지들처럼 헤어진 가족이나 친구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이 서점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수는 박미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실제로 지난 일주일 동안 몇몇 단골 손님들이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작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서점 한 구석에 만남의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정보를 올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만수의 눈이 반짝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소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될 거지라는 말이 떠올랐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해보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준비에 들어갔다. 박미영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후 서점으로 와서 만수를 도왔다. 서점 한쪽 벽면에 코르크 보드를 달고 소중한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판을 만들었다. 첫 번째 글을 올린 것은 박미영이었다. 60년 만에 아버지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비록 두 분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우정은 자녀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박미영. 게시판을 만든 지 사흘 후 첫 번째 방문자가 왔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게시판을 한참 바라보더니 만수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저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같이 자란 언니인데 40년 전에 시집가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럼 한번 올려보세요. 혹시 알까요?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서 게시판에 붙였다. 그리고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라며 걱정 반 기대 반의 표정을 지었다. 저희도 찾았으니까 가능성이 있죠. 희망을 가져보세요. 만수가 격려의 말을 건넸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여성을 찾는다는 사람이 서점에 나타난 것이다. 60대 여성이었는데 게시판에 글을 보고 온 것이었다. 혹시 김영희가 저를 찾고 있나요? 저는 박순희예요. 만수는 즉시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김영희는 정말요? 순희 언니가? 라며 울먹이는 소리였다. 1시간 후 서점에서는 40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가 이뤄졌다. 두 여성은 서로를 꼭 안고 오랫동안 놀았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이야. 김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그날 이후 서점에는 변화가 생겼다. 만남의 게시판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게시판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어떤 이는 전쟁 중에 헤어진 형제를 찾고 있었고 어떤 이는 첫사랑을 찾고 있었다. 또 어떤 이는 은사님을 찾고 있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왔다. 박미영은 이제 거의 매일 서점에 와서 만수를 도왔다. 그녀는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찾는 방법을 고민해주기도 했다. 미영 씨, 회사 일에 지장은 없나요?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 일이 저에게는 더 의미 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우면서 많이 치유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게시판은 찾는 사람들의 글로 가득 찼다. 그리고 놀랍게도 5건의 재회가 더 성사되었다. 30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 20년 만에 만난 군 전우, 25년 만에 만난 첫 직장 동료들. 서점은 이제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 만남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책을 사기 위해서도 오지만 누군가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오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만수와 박미영은 문을 닫은 후 서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저씨, 이 모든 게 두 분 아버지 덕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이 서점이 이런 의미를 갖게 될 줄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나가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인연을 되찾을 수 있도록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 그런데 미영 씨, 회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사실 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요. 만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서점을 운영해 보시겠어요? 정식으로요. 박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두 분 아버지의 우정을 이어받은 우리가 함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박종달이 함께 웃으며 서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서점 문을 열었다. 제라늄 화분에 물을 주고 게시판을 정리하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다. 오전 9시, 박미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정식 동업자네요. 네. 잘 부탁드려요. 파트너.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노인이 들어왔다. 게시판을 한참 바라보더니 만수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저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인데. 만수와 박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서점 창가의 제라늄이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더욱 굵게 피어났다. 마치 두 친구의 우정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만수 책방은 이제 단순한 서점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잃어버린 인연을 되찾아주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60년 전 두 친구의 변치 않는 우정이었다. 오후가 되자 서점은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책을 읽는 사람, 게시판을 보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곳에 모였다. 만수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다. 아버지의 꿈이 이런 식으로 실현될 줄이야. 아니, 아버지의 꿈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이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박종달 아저씨, 고맙습니다. 만수는 마음속으로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날 저녁, 또 한 쌍의 재회가 성사되었다. 3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 서점 안에는 기쁨의 눈물과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만수와 박미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꿈꿔왔던 서점의 모습이었다. 책과 사람, 그리고 따뜻한 인연이 어우러진 공간. 밤이 깊어가면서 서점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60년 전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세월을 넘나드는 우정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이곳에서